네, 벌써 10장이네요. 10장에서는 그 RNN, 즉 Recurrent Neural Networ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9장에서 배운 내용인 그 딥드림에서 이미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반적으로 그 regularization 텀을 쓰거나 아니면 뭐 블러링을 처리를 하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바이레터럴 필터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딥드림을 활용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레프리젠테이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RNN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일반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이 되고, 인풋 레이어에는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어떤 그 픽스된 사이즈의 인풋 벡터, 일반적으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겠고,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이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인풋 레이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픽스드 사이즈를 가지는 아웃풋 벡터, 즉 이 아웃풋에서는 그 클래스의 스코어가 되겠죠. 그런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와는 좀 달리 이런 식으로 이 아웃풋의 경우에 여기 시퀀스가 있는 경우고, 인풋의 경우에 시퀀스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에 다 시퀀스가 있는 경우도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RNN의 one to many, many to one, 이 many to many와 같은 것들의 예를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one to many 같은 경우의 적절한 예는 이미지 캡셔닝입니다. 즉,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묘사하는 그런 단어들의 시퀀스를 출력해내는 것이고요. 이 many to one의 예로는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즉, 감정을 분류해내는 것인데, 여기에 어떤 워드들로, 단어들로 구성된 시퀀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트위터의 메시지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정이 포지티브하냐 또는 네거티브하냐, 그렇게 하나의 클래스로 분류해내는 것, 이런 것이 매니 투 원의 예가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매니 투 매니의 예는 트랜슬레이션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들어왔을 때 한국어 단어로 구성된 문장으로 번역을 해낸다면 이것이 매니 투 매니의 예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이와 같은 매니 투 매니의 예로는 이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모든 하나하나의 프레임들을 클래시파이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이 현재 시점에서의 프레임에만 국한된 함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디오에 있어서 예측이라는 것은 현재의 프레임과 더불어 현재의 프레임 전에 이미 지나간 그 모든 프레임들에 대한 함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RNN에서의 아키텍처에서의 핵심은 모든 각각의 타임 스텝에서의 예측은 현재의 프레임 플러스 지나간 프레임들에 대한 함수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원투원의 경우, 일반적인 그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 이렇게 인풋이나 아웃풋이 기본적으로는 시퀀스가 아닌 경우이지만, 사실은 이 인풋과 아웃풋 자체가 어떤 픽스드된 사이즈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픽스된 사이즈 인풋 각각에 대해서 그리고 아웃풋 각각에 대해서 이것들을 시퀀스하게 간주를 하고 시퀀셜한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가 바로 뒷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픽스드 인풋을 시퀀셜하게 처리를 한 경우거든요. 이거는 딥마인드에서 그 집의 어떤 번지수를 인식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모델인데, 보시면 이렇게 뭔가 시퀀셜한 그런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컨볼루셔널 뉴럴넷에 그 큰 이미지를 피드 해가지고 번지수를 클래시파이하는 그런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RNN 팔러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컨볼루셔널 뉴럴넷을 이용해서 이미지 전체를 시퀀셜하게 훑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왼쪽에서부터 아래 위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숫자들을 읽어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픽스드 사이즈의 인풋을 시퀀셜하게 처리한 예였고, 이것은 이제 드로우라는 것인데, 이것은 반대로 픽스드 사이즈의 아웃풋을 시퀀셜하게 처리한 예입니다.
즉 이것은 아웃풋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출력하는 그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서는 이 GV 번지수, 이 숫자들을 출력을 해주는 것인데, 이 자세히 보시면 숫자가 한 번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써 나갑니다. 그러니까 RNN에서는 마치 이 아웃풋을 캔버스 같이 이용을 해가지고 숫자를 써 내려간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원투원의 경우에도 우리는 일반적인 컨볼루셔널 뉴럴넷이 아니라 리커런트 뉴럴넷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RNN의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여기 RNN이 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풋 벡터를 받게 됩니다. 즉 매 타임 스텝마다 인풋 벡터가 이 RNN으로 입력이 되게 되는데, 이 RNN은 내부적으로 어떤 상태, 스테이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우리가 펑션으로 변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펑션인가 하면 매 타임 스텝마다 받는 이런 인풋을 받는 것에 대한 펑션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물론 이 RNN도 웨이트로 구성이 되며 이 웨이트들이 튜닝되어 감에 따라서 RNN이 진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인풋이 들어올 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특정 타임 스텝에서의 벡터를 예측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타임 스텝마다 입력되는 어떤 벡터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리커런스 펑션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리커런스 펑션을 적용함으로써 그 시퀀스를 처리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스테이트의 업데이트는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스테이트, 새로운 상태를 우리가 HT, 현재의 스테이트라고 하고, 이것을 펑션, 이 펑션은 파라미터 W에 대한 펑션이 되겠고, 이 펑션에서 인자로 받는 것은 바로 직전의 히든 스테이트가 될 것이고, 또 하나의 인자는 현재의 타임 스텝에서의 인풋 벡터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스테이트는 일반적으로 벡터의 컬렉션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이 리커런스 펑션은 파라미터 W에 대한 펑션이기 때문에 W를 변경하게 되면 RNN도 다른 비헤이비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RNN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 비헤이비어를 가질 수 있도록 웨이트 값들을 학습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매 타임 스텝마다 동일한 펑션, 이 펑션이죠. 그리고 동일한 파라미터 셋들이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RNN이 인풋의 시퀀스의 사이즈 그리고 아웃풋의 시퀀스의 사이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즉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풋의 시퀀스 사이즈나 아웃풋의 시퀀스의 사이즈가 아무리 크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커런스 펑션을 적용한 가장 간단한 사례가 다음 페이지의 이 바닐라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는데, 이 바닐라 리커런트 뉴럴 넷에서는 이 상태가 단일의 히든 벡터 H로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현재의 스테이트는 직전의 스테이트와 현재의 입력값의 펑션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실제로 그 바닐라 RNN에서의 스테이트 업데이트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XT 같은 경우에는 이 웨이트 값이 이 X에서 이 히든 레이어로 하는 이 WXH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WXH를 곱해 주었고, 직전의 상태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히든 레이어와 직전의 히든 레이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웨이트를 HH로 표현을 해줬고, 이렇게 더해준 것에 탄 H를 이용해서 스쿼시를 시킨 것이 현재의 스테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스테이트라는 것은 어떤 히스토리와 새로운 입력값에 의해서 상태가 변화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Y값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WX가 되니까 이 W는 WHY가 될 것이고, 여기에 방금 구한 HT
곱해준 것이 yt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캐릭터 레벨에서의 랭귀지 모델 예시입니다. 우리가 학습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은 이 헬로우라는 하나의 단어가 되겠고, 이 헬로우에는 H, E, L, O라는 이 네 가지의 캐릭터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RNN에 캐릭터들의 시퀀스를 피딩을 해주게 되고, 매 순간의 타임 스텝에서 이 RNN에게 묻는 거예요. 다음 스텝에 어떤 캐릭터가 와야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예를 들어 H를 넣었다고 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는 E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스텝에 어떤 캐릭터가 와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예측하면서 전체적인 그 디스트리뷰션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RNN에 피딩해 줘야 되는 이 인풋 쪽은 4개의 버케블러리로 이루어졌잖아요. 4개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그 원핫 인코딩 식의 레프리젠테이션을 해주는 것이고, H를 제일 앞에 거, 두 번째를 E, 세 번째를 L, 네 번째를 O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H, E, L, L을 순차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1, 1, 세 번째가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순으로 순차적으로 피딩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히든 레이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히든 레이어는 일단 우리가 임의대로 3개의 뉴런으로 구성되는 히든 레이어들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최초에는 이걸 아마 0으로 000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초기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초 H를 입력값으로 넣어주고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어떤 출력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히든 레이어는 다음이 히든 레이어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웨이트 HH, 히든에서 히든으로 가니까, 그리고 이렇게 위로 가는 것을 웨이트 XH, 왜냐하면 X에서 H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웃풋 레이어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웃풋 레이어도 인풋 레이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캐릭터가 4개니까 이렇게 4개로 원핫 인코딩 식으로 레프리젠트를 해줬고요. 그 결과는 이렇게 첫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HELO잖아요. 그런데 이 E를 2.2라는 점수로 아웃풋이 나오게 된 것이고, L 같은 경우는 HEL인데 마이너스 1.0, 여기는 1.9, 이 O 같은 경우에는 2.2로 예측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답값, 즉 그라운드 트루스, 이 타겟 캐릭터는 ELLO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4.1이 가장 높게 나오니까 이건 5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5, 이것은 L로 제대로 예측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것도 5로 제대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점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오차가 나는데 이 정답값과 비교를 해가지고 로스를 구하게 되죠. 로스를 구한 다음에 다시 이것을 이 아래쪽으로 백프로퍼게이션을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쪽은 히든에서 Y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웨이트 HY로 표현을 해준 것이고요. 이 각각의 타임 스텝에는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스를 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WXH, WHH, WHY가 이 화살표에서 여러 번씩 각각 쓰이고 있잖아요. WXH 같은 경우는 여기서 4번, WHH는 이렇게 3번, WHY는 이렇게 4번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모든 타임 스텝에서 동일한 리커런스 펑션과 동일한 파라미터가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각각의 과정에서 이 WHY라는 건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것이다. WHH, WXH도 다 마찬가지로 각각 동일한 것이 사용됐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인풋의 그 시퀀스나 아니면 아웃풋의 시퀀스의 수에 상관없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캐릭터 레벨의 RNN은 파이썬 기반으로 넘파이를 활용해 가지고 불과 112라인의 코드로 구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겠는데, 코드의 첫 번째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I/O 관련된 것이고, 넘파이를 임포트 해줬고 그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죠. input.txt로부터 불러오게 되고, 여기 이제 캐릭터는 유니크한 문자들을 이쪽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캐릭터와 인덱스를 연관시켜 주었다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캐릭터를 인덱스로, 그리고 여기서는 인덱스를 캐릭터로 변환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여기서 마련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뉴머레이션을 여기서 하면서 캐릭터를 인덱스로, 인덱스를 캐릭터로 그렇게 쉽게 변환할 수 있도록 연관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코드에서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히든 사이즈, 아까 3이라고 했는데 이 사이즈를 우리가 100으로 줬고, 러닝 레이스를 그 10을 마이너스 1승으로 줬고, 시퀀스의 랭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그 입력된 시퀀스의 길이가 매우 긴 경우, 말도 안 되는 정말 긴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긴 길이의 시퀀스 인풋 데이터를 메모리에 한꺼번에 올리고 이것에 대해 백프로퍼게이션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제약을 둔 것입니다. 이만큼의 배치, 이만큼의 청크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라 라는 그 일괄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숫자를 25로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델 파라미터들을 정의를 해주죠. 그래서 WXH, 그리고 WHH, WHY를 각각 이렇게 히든 사이즈, 버캡 사이즈, 히든, 버캡 히든 사이즈로 해서 랜덤하게 그렇게 추출을 해주고 있고, 여기 BH와 BY는 각각 이 레이어와 이 레이어의 바이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우선 이쪽 메인 룹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메인 룹의 상세한 것을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풋들을 준비를 해주고 있는 건데, R는 메모리를 일단 리셋을 0로 해주고요. 그리고 P는 0으로 설정해가지고 여기에서 0부터 시퀀스 랭스가 25니까 0에서 25까지 이 인풋에 25개의 인티저 값들을 넣어주고 있고, 타겟은 P에 1을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1을 더해줘가지고 1부터 26까지 그래서 한 개의 그 오프셋을 주게 된 겁니다. 그 오프셋을 준 이유는 그 예측 값을 넣어주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는 이 샘플링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샘플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 샘플 함수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살펴볼 것이고, 이 샘플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우리는 학습의 그 매 타임 스텝마다 예측하는 캐릭터를 아웃풋으로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로스를 구하고 있는데, 이 로스를 구할 때 우리가 던져주는 인자는 인풋 타겟 전 단계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전 단계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는 25개의 배치로 진행을 하죠. 근데 그 히든 스테이트 벡터의 25개의 캐릭터 중에 가장 끝쪽에 존재하는 놈을 계속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배치가 피드 되었을 때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그 h 초기 값으로 함께 피딩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백프로퍼게이션을 할 때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그 각 배치별로 배치에서 배치로 이어질 때 잘 프로퍼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스를 구하게 되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파라미터 업데이트에는 이 식을 보시면 이게 아다그라드 업데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이게 메인 룹이었고, 이 다음으로는 우리가 로스 펑션을 살펴보겠는데, 로스 펑션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포워드 패스와 백워드 패스, 그래서 로스를 구해주고 그라디언트를 구해주는 것이 되겠죠. 우선 포워드 패스부터 보게 되면 이 인풋 값이 25죠. 그러니까 25번 반복을 하게 되는데, 우선 여기에서 원핫 인코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제로로 그렇게 설정을 하고, 다만 그 인풋에 대해서만 1로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리커런스 포뮬라에 의해서 이 HT를 이런 식으로 구하고 이 YT를 여기에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확률을 구한 다음에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로스를 최종적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백프로퍼게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리버스도로 해가지고 25회 반복하는데 이제 25에서 1까지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각 단계에서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등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계속해서 구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이 클립이란 게 있는데, 이 클리핑을 마이너스 5와 5를 넘어서는 범위에 있는 것들은 이 안으로 들어오게 클리핑을 하는 것인데, 이 클리핑을 왜 하느냐는 이게 그라디언트가 익스플로드 되는 그런 단점이 RN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카운터 메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강의 제일 끝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이 샘플이라는 함수 부분인데, 여기서 이 원핫 인코딩을 이 두 줄에서 해주고 있고요. 이 샘플 펑션에서는 실제로 RNN이 트레이닝에서 학습한 것과 캐릭터들의 통계에 기반하여서 새로운 텍스트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줄에서는 보면 원핫 인코딩을 해주고 있고, 리커런스 포뮬러를 이용해서 이 두 줄에서 구해주고 있고, 그리고 probability를 구한 다음에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부터 샘플링을 이 choice라는 함수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원핫 인코딩으로 이 re-인코딩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해주고, 다음 타임 스텝으로 피드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 RNN의 코드가 되겠는데, 이 정도의 간단한 코드로 우리는 많은 일을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예가 이런 긴 문장, 굉장히 긴 문장을 RNN에 넣어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다시 제너레이트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그 한 가지 예로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 굉장히 긴 문장인데 이거를 집어넣어 본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시켰더니 최초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굉장히 알아볼 수 없는 전혀 문장이 아니죠. 단어들도 다 틀리고. 근데 약간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이런 식으로 뭐 here라든가 in이라든가 이런 제대로 된 단어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 더 학습시켰더니 그럴싸합니다. 단어들도 상당히 많이 맞는 단어들이 나오고, 문장도 약간 구색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고, 정말 많은 학습을 시켰더니 이렇게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본다면 마치 완벽한 영어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따옴표 부분도 보면 why do what that they, 말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replied 나타샤 이런 식으로 그럴듯한 문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냥 얼핏 보면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런 문장. 물론 내용은 좀 이상한 내용들, 말이 안 되는 내용이겠지만 굉장히 괜찮은 그런 모양새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강사분들인 안드레이와 저스틴이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수기하학이죠. 대수기하학 교과서를 RNN에 넣고 돌려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얼핏 보면 정말 훌륭한 어떤 수학 교과서, 대수기하 교과서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프루프디에 이런 네모가 오는 그런 규칙성을 이미 찾아낸 것이고, 이런 렘마 같은 것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들도 뭔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잘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이렇게 그림도, 다이어그램도 알아서 그려주고 있고, 제일 웃겼던 거는 이거죠. 증명은 생략한다 라고 나오는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험은 우리 리눅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C로 되어 있는 이 코드, 그러니까 리누스 토발즈가 개발한 리눅스를 이 코드 전체를 약 700메가가 되는 것을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생성된 C 코드가 되겠는데, 이렇게 void do command라는 그런 함수,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브라킷도 제대로 잘 씌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펑션을 생성할 때 이런 인자들의 문법이라든가 인덴테이션이라든가 커멘트를 넣는다거나 여러 가지 문법 측면에서도 굉장히 생각보다 훌륭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세밀한 어떤 문법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을 끝까지 안 한다거나, 또는 변수를 선언 안 하고 사용한다거나, 그런 어떤 신텍스 에러들의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죠. 심지어는 이 GNU GPL 라이센스 관련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아주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실험은 셀들이 각각 어떤 부분을 보고 관찰을 하고 있나, 그래서 이 셀이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거냐 이거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이건 그냥 매뉴얼리 일일이 좀 찾아본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이거죠. 그러니까 RNN에서 어떤 히든 스테이트 벡터 내의 특정 셀을 들여다보니까 그 셀이 어떤 면에 대해서 익사이티드 되더라 라는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셀이 그런 규칙을 보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불규칙하게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나오지만 약 5% 정도의 셀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로는 이 쿼트를 디텍션하는 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큰 따옴표가 있잖아요. 이 큰 따옴표 대에서 여기까지 파란색으로 표현이 돼 있고, 여기도 보면 이 큰 따옴표에서 이 큰 따옴표까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이 돼 있는, 이런 식으로 이 셀은 쿼트에 대해서만 디텍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로 참고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서 우리가 이 시퀀스의 랭스를 100으로 줬었다고 합니다. 100으로 줬는데 실제로 이 쿼트 내에 글자 수를 보면 대략 200개가 넘어가거든요. 한 250개 정도 뭐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퀀스 랭스를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인식을 하냐라는 점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전 단계의 그 히든 스테이트 벡터의 상태를 넘겨주고, 그리고 또 이게 이 백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계가 되어 있지만 이거를 어떤 제너럴라이즈 하는 그런 결과로 이런 거를 인식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거기에서 학습을 시킨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특정 셀은 이 라인의 길이, 한 행의 길이에 대한 거를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다가 이쪽에 한 붉은색으로 변하는, 각 행마다 모든 것을 트래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약 70개의 캐릭터마다 이렇게 끊어주는 것을 트래킹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if 스테이트먼트, if가 있는 데에 다 이렇게 잘 잡아주고 있는 것이고, 이 셀은 이제 어떤 쿼엇이나 아니면 커멘트, 주석 부분들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은 코드의 뎁스에 대해서, 깊이가 깊어지는 거에 대해서 디텍션을 하고 있는, 트래킹을 하고 있는 그런 셀이 되겠습니다. 그 RNN을 잘 활용한 또 하나의 훌륭한 예는 이 이미지를 캡셔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던 분야인데, 여기에 이제 안드레이 카파시와 페이 페일리도 있고요. 이 이미지 캡셔닝은 두 개의 모듈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컨볼루셔널 뉴럴 넷, 두 번째는 리커런트 뉴럴 넷이 되겠는데,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넷에서는 이미지를 처리를 해주고 리커런트 뉴럴 넷에서는 시퀀스를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즉 여기 있는 화살표대로 이 컨브넷의 결과물, 어떤 클래시피케이션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물을 다시 입력값으로 받아서 무언가를 출력해주는 그런 어떤 제너레이티브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를 좀 상세히 살펴보면 테스트 이미지를 받고요. 이 테스트 이미지를 컨볼루셔널 뉴럴 넷에 피드해 줍니다. 이 컨브넷은 VGG 넷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끝에 가보면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소프트맥스 레이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레이어를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없애버린 이 부분이 이제 이 컨버넷의 탑 부분이 되고요. 탑 오브 더 컨버넷이 되고, 이 부분을 RNN 쪽으로 좀 보내주겠다 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러한 스타트라는 이름의 어떤 스페셜한 스타트 벡터를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꽂아주게 되고요. 이제부터는 이쪽 왼쪽 영역은 CNN이 될 것이고 오른쪽 영역은 RNN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한 스타트 벡터가 하는 일은 RNN에게 이제 시퀀스가 시작된다 라는 걸 그렇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최초 이터레이션 시에 항상 꽂아주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좀 복잡해 보이던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RNN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이 WXH 곱하기 H, 즉 이쪽에서 오는 부분, 그리고 WHH 곱하기 H, 즉 이전 히든 스테이트 벡터에서 오는 부분, 이 두 가지의 결과를 더해준 다음에 탄 H로 스쿼시 시킨 것이 우리의 이 히든 스테이트 됐었는데, 이 이미지 캡셔닝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WXHX와 WHHH에 하나 더 추가해서 WIHV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WIH라는 거는 이쪽 이미지에서 온, 그러니까 이미지 투 히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 V, 즉 탑 오브 더 콤보넷의 값을 곱해준 그런 것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테스트 이미지를 보시면 이 할아버지가 밀짚 모자를 쓰고 계신데, 우리 컨볼루셔널 뉴럴넷이 이 밀짚,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트로우죠. 스트로우 모양의 텍스처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밀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부분에서 이 WIH 이쪽 부분을 통해서 이 H0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즉, 이 스트로우라는 단어의 확률이 살짝 높아지도록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H형에서 Y형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이 Y형에 갈 때 스트로우 관련된 특정 수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RNN은 이 이미지 캡셔닝에서는 두 가지 업무를 마치 고개하듯이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기존에 원래 하는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일, 두 번째는 이미지 정보를 기억하는 일, 이 두 가지를 고개하듯이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WHH 같은 경우는 이 전 단계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 값은 최초에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로우라는 게 여기다 영향을 줘서, 이게 클래시파이를 잘했다면 영향을 많이 주겠죠. 줘가지고 희망컨대 여기에 이제 스트로라는 단어가 다음 단의 인풋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에서는 이제 H1, Y1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스트로 말고 이 햇이라는 거를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컴브넷에서 햇이라는 정보가 온 거를 기억을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 이게 또 햇이라는 것을 이쪽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이 충분히 컸다고 한다면 이렇게 햇이 다시 샘플링이 돼서 다시 인풋 값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뭐가 오면 끝나냐 봤을 때 엔드 토큰이 오면 이거는 그 마침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 결과는 스트로우 햇 점 같이 되는 것이죠. 그 디멘전을 보게 되면 이쪽 인풋 쪽의 디멘전 플러스 1을 한 것이 이 Y 쪽의 디멘션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엔드 토큰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이쪽이 300이라고 한다면 300 디멘션으로 이 스트로우와 햇을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쪽 Y는 301의 차원을 가지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이 컨브넷과 이 RNN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이 CNN과 RNN이 마치 하나의 단일 모델인 것처럼 돼서 이 맥 프로퍼게이션은 한꺼번에 진행이 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미지 캡셔닝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코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에 대해서 이런 문장을 그 아마존의 미케니컬 터크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서비스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사진을 보고 이런 캡션을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는 분들께는 이제 작은 금액이죠. 예를 들어 뭐 100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 금액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캡션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2만 장 정도의 이미지,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에는 5문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실 어메이징한데, Man in black shirt is playing guitar. 그죠? 아주 정확하게 맞추고 있고, Two young girls are playing with Lego toy. 뭐 여기 걸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잘 맞추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재밌는 예들도 많습니다. 여기 young boys holding a baseball bat이거든요. 이 칫솔을 보고 야구 배트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여기는 얘를 보고 캣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여기는 이분을 보고 아마 테디베어라고 인식을 한 것 같고, 여기는 말이 없는데 말이 서 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NN이 굉장히 좋은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RNN의 넥스트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어텐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텐션은 뒤에 13장에 가면 그 세그멘테이션과 함께 그 제일 마지막에 어텐션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쪽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지만, 지금 간단히 개념만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RNN은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한 번만 보고 끝나거든요. 근데 어텐션은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보고 그 부분에 적합한 단어를 추출하고, 또 이미지 다른 부분을 보고 또 다른 단어를 추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보고 라는 걸 추출한 것이고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부분, 이 세 부분을 거의 정확하게 지금 흰 맵처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머드라고 판단을 정확히 한 것이고, 그리고 이쪽 하얀 부분, 그죠? 이거는 그 강인지 바다인지 하여간 물이죠. 물을 보고 워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를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문장들을 추출해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렇게 단어를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에 어디를 봐야 하는지 그것도 알려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모델이 되겠고, 이 Show, Attend and Tell 이라는 논문에서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 RNN을 응용한 사례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스태킹을 한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하나의 이 히든 레이어를 가졌었는데 이거를 3개 정도로 이렇게 스태킹을 쌓은 것이 되겠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거 이제 WXH잖아요. 이것들은 다 동일한 그렇게 같은 파라미터를 가진다고 했는데, 이 WXH와 이 WHH, 이 WHH, 이 WHO 같은 경우는 다 각자 다르죠. 그죠? 물론 이렇게는 다 같고 이렇게는 다 같지만 이것과 이것과 이것은 다 다르다.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NN은 현업에서 실제로 사용되기는 힘듭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 LSTM이라고 하는데, 이 LSTM은 기본적인 원리는 RNN하고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동일한데, 기본적인 차이는 RNN에서는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 LSTM은 자세히 보시면 이 노란색 부분, 이걸 셀 스테이트라고 하거든요. 셀 스테이트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 이것이 근본적인 그런 차이가 되겠고, 그러니까 매 이 싱글 포인트에 이렇게 두 개의 벡터, 히든 스테이트 벡터와 셀 스테이트 벡터 두 개가 존재한다는 그것이고요. 이 셀 스테이트 벡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걸 보시면 각각의 셀에는 이렇게 게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게이트, 포겟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라는 게 있고 G라는 게 있는데, 이 세 개는 이 시그모이드고요. 이 G라는 거는 탄H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F라는 거는 이 포겟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 스테이트, 이 지금 현재의 상태가 이 바로 전의 상태를 얼마나 잊을 것이냐, 그걸 정해주는 겁니다. 이 포겟 게이트에서. 그래서 이 포겟 게이트가 만약에 1이라면 이 전의 상태를 전체를 전달해 줄 것이고, 만약에 포겟이 0이라면 아예 리셋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전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i는 인풋 값입니다. 그래서 인풋을, 이 g는 탄h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인풋 값은 0에서 1, 시그모이드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 1. 그래서 인풋 값을 우리가 이 셀 스테이트에 포함시켜 줄 거냐라는 게 이 i의 의미겠고, g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이 i를 이 셀 스테이트에 얼마나 더 더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되고 플러스도 되고 0도 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더 해줄 것이냐를 이 g라는 놈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현재의 셀 스테이트를 구하게 되면 셀 스테이트를 이 탄H 인자로 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스쿼시를 시킨 다음에 그것을 이 아웃풋 게이트에다가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현재의 셀 스테이트를 아웃풋에 반영을 함으로써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셀 스테이트를 요 노란색 여기서 구한 다음에 이 구한 거를 이 연두색 녹색 부분으로 전달을 해줘서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구해지게 되는 것이겠죠.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LSTM이라는 게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찾아보면 이렇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림들이 나옵니다. 근데 뭐 안드레이도 자기도 잘 이해 못하는 그림이라고 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래쪽 그 X죠. 인풋에서의 벡터, 그리고 before, 즉 전 단계에서의 그 히든 벡터,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n개니까 2n이 되고 4n, 2n에 2n 벡터가 곱해지니까 이 4n이 나오게 되고, 이 4n 각각이 input, forget, output g에 이렇게 n씩 이렇게 할당이 되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현재의 셀 스테이트를 구하고 거기에는 F와 기존 셀 스테이트와 IG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구한 현재의 셀 스테이트를 탄H로 스쿼시한 다음에 O와 연산을 해줘서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게 된다 라는 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셀 스테이트입니다. 셀 스테이트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F와 이전의 셀 스테이트, 그죠?를 곱해주게 되고, 만약에 F가 forget이 0이라면 그러면 전 스테이트를 전혀 반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즉 어떤 카운터를 리셋한다, 셀 자체를 리셋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i와 g의 연산 단계에서는 인풋 값을 이 셀 스테이트에 어느 만큼 더해줄 것이냐, 그죠? 인풋 값을 이 g라는 정도만큼 곱이니까만 더해주겠다, 그거를 결정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를 통해 여기까지 오게 되면, 더하기까지 오게 되면 우리는 현재의 셀 스테이트를 구한 것이죠. 그 셀 스테이트에 탄H를 해주죠. 그리고 여기에 5를 곱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게 되는 것인데, 이 5는 그 다르게 생각하면 이거죠. 현재의 셀 스테이트 중에 어느 부분을 다음의 히든 셀로 전달할지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5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스테이트는 그 양갈래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LSTM의 다음 이터레이션, 이 오른쪽 방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이 위의 단계의 레이어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 끝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 프리딕션, 예측하는 쪽이 될 것이고, 이렇게 쌍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림으로 풀어서 보면 이 히든 벡터는 이 위쪽과 이쪽 LSTM의 다음 이터레이션, 그리고 상유 레이어 또는 프리딕션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RNN을 현업에는 이제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LSTM이 RNN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 RNN에서의 그 리커런스 포뮬라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인풋 X와 W를 곱해주고 전 단계의 히든과 W를 곱해줘서 이걸 더한 값에 탄H를 해준 게 우리 히든 스테이트가 됐었고, 그리고 이 히든 스테이트에 웨이트를 곱한 것이 Y가 됐었잖아요. Y라는 것이 그냥 팍팍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트랜스포머티브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변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LSTM에서는 이 셀 스테이트가 이렇게 플로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 개의 게이트들, forget, input, output들이 조금씩 이렇게 추가되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디티브하다라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뭔가 점진적으로 그런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라 기본적으로는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인데, 특히 LSTM은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이 플러스거든요. 이 플러스라는 연산이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플러스가 됨으로써
사실은 이게 좀 결정적인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플러스를 보시면 좀 이거에 대한 게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레스넷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레스넷 대 플레이넷은 LSTM 대 RNN이다. 즉 컨볼루션 넷에 레스넷이 있다고 한다면 RNN에는 LSTM이 있다.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 이런 더하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X가 바로 조금 전에 말한 어디티브한 인터랙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킵 커넥션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LSTM과 굉장히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RNN에서는 백워드 플로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백 프로퍼게이션을 할 때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WXH는 안 보고 WHH만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포워드 패스를 하고요. 여기 이제 렐루까지 해서 포워드 패스를 해주고, 이쪽에서 이제 백워드 패스를 해주는데 랜덤 그레디언트를 생성을 해주고, 그 렐루에 대한 백프랍을 해주고, 단연산을 통해서 DHS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DHS를 보고 있으면 좀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면일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50번씩, 여기 이 포워드 패스 때도 50번, T가 50이니까, 그리고 백워드 패스 때도 50번씩 이 WHH에 대해서 계속 이 멀티플리케이션 연산이 일어나고, 즉 이 곱하는 연산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WHH에 동일한 수를 계속해서 곱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그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익스플로드 하거나 아니면 매니시 하거나. 그래서 여기에 이 아이겐 밸류라는 거는 그 고유값이잖아요. 그래서 AV가 람다 V일 때 우리가 이 V를 아이겐 벡터, 고유 벡터라고 해주고, 이 람다를 고유값, 아이겐 밸류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이 아이겐 밸류가 1보다 넘으면 익스플로드 할 것이고, 그리고 1보다 작은 경우는 매니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이런 매니싱 문제가 생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 이 그레디언트 클리핑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5와 5를 넘어서면 그 안으로 무조건 잘라준다. 그래서 클리핑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LSTM을 써서 베니싱 문제를 컨트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LSTM에서는 이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 RNN은 이 백프로퍼게이션을 할 때 이 플러스 연산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연산은 우리가 저 앞에 강의에서 배웠던 건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디스트리뷰터 역할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그냥 전달합니다. 그죠? 즉 어떤 뭐 슈퍼 하이웨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그 포겟 게이트를 생각을 한다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포겟 게이트로 만약에 셀 스테이트를 잊겠다라고 해서 0을 주게 된다면 거기서 그라디언트의 진행이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0으로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포겟 게이트에 바이어스를 도입해서 바이어스의 작은 수를 줌으로써 0은 되지 않게, 그래서 그라디언트가 진행이 멈추는 일은 없도록 하는 그런 뭐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LSTM은 이제 다양한 어떤 그 변형된 확장된 그런 모델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런 LSTM을 탐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을 해봤는데 사실 그 실험들의 결과가 어떤 주목할 만한 차이는 없었다라는 것이 결론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그 조경현 교수님이죠. 그 NYU에 계신 뉴욕 대학에 계신 조경현 교수님께서 그 발표하신 이 GRU Gated Recurrent Unit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거 실제로 LSTM과 같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인데 LSTM보다 식이 좀 더 간단하면서도 좋은 성능을 내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 강의에서는 그 셀 스테이트가 없이 히든 스테이트만 있다, 그렇게 구현을 한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시간 관계상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RNN과 LSTM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